여러분 50여 년 전에 기막힌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60여 명의 비밀 요원들이 제1교포의 북한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맨몸으로 현해탄을 건넙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우리 정부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일명 제1교포 북송 저지 공작단의 영화 같은 사연, 심층 취재부 송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9년 2월 북한과 일본은 제1교포 북송에 합의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교 단절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합의에 따라 60만 명의 교포들이 한국 대신 북한을 택한 상황. 제1동포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던 북한 연락선 만경봉호가 등장한 것도 이때입니다. 다급해진 이승만 정부는 그해 9월 비밀리에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 공작단을 조직합니다. 간첩 교육이에요. 특공대 교육, 감옥 해독이라든가 이런. 공작단은 경찰 시험 합격자와 제1학도의용군 출신 66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가족 등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2달가량 훈련을 받고 11월부터 7차례로 나뉘어 밀항선을 탑니다. 하지만 요원 중 12명은 일본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태풍에 목숨을 잃습니다. 도일에 성공한 공작원들에게는 조총련 의장 한덕수 납치 등 과중하다 못해 황당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시작도 못해보고 실패합니다. 잊혀진 공작원들을 다룬 영화 실미도를 연상케 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취재를 담당한 송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왜 이런 비밀 공작을 펼쳤을까요? 네, 한마디로 1959년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네.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더군다나 이승만 라인이라는 해양 주권선을 주장하면서 대일본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네, 그럼 그 작전 실패 이유는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려졌습니까? 계획은 거창했습니다만 네. 그 준비는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막상 일본에 도착하니까 공작금과 무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전 본부와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북송 저지 말고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네, 일부에서는 부패한 자유당 정부의 정치 자금 조성 혹은 개인적인 비리가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는 당시 정부 예산 기록입니다. 1959년 정부는 이 공작에 1억 9천만 환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네. 이 중 7,8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네. 당시 서울 사대문 안의 집 한 채 값이 70만 원 정도 되니까 공작 예산은 상당한 거액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사실상 집행된 예산은 전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막대한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현재 생존한 공작원은 7명인데요. 계속해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1일 취재진은 충북 옥천을 찾았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한 특수임무 요원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80살의 방한기 할아버지. 말을 꺼낼까 말까 조심스러워합니다. 모든 임무를 누설하지 말라는 반백년 전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 해요. 평생 비밀로 간직하셨겠네요. 네. 이때까지 집안 사람도 아무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도 한참 뒤 방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한 장의 사진과 오래된 서류를 꺼내듭니다. 53년 전 흑백 사진과 일본 사법부의 재판 기록입니다. 한쪽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서 조종료 최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면은 경호원이 몇십 명인데. 또 다른 생존자로 제1학도의용군 출신 조승배 씨의 증언입니다. 그건 임무가 뭔지 아세요? 거기 어떻게든지 가서 끼어 있다가 2부까지 가는 구체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창한 작전을 뒷받침할 공작금과 무기 지급은 감감무소시. 이제 작전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험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돈도 안 오죠. 공작 자금이라는 곳 하나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던 중 4.19가 터져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자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귀국의 기쁨도 잠시. 귀환선을 타려는 순간 대원 24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 형무소 신세가 됩니다. 도움을 줄 것으로 믿었던 우리 정부는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4.19와 5.16으로 전국이 급변하면서 공작단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겁니다. 대사관에서 대표로 제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은 이승만이가 보낸 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 아니야. 이승만이가 보낸 거 아니야. 예? 그래 당신들 저거 해서 왔는데 당신을 뭘 도와줘. 당신은 거기 저거 해.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야. 천신만고 끝에 형을 마치고 돌아온 조국. 하지만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요원으로 선발할 때 약속했던 경찰 등 공무원 임용은 공수표였던 겁니다. 정부는 2007년에 진상조사에 들어가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국을 위해 사선을 넘었건만 50년간 가슴에 숫덩이를 안고 살았던 이들. 옛일을 떠올리면 어느새 눈이 젖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원망하기보다는 아직 못다한 임무가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도 만약 그런 네, 임무가 그런 일 하면 또 그런 또 해야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뿐만 아닐 겁니다. 간 사람들이 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들이 좀 만약에 지금도 기쁘서는 나도 총 들고 가겠어. JTBC 송태입니다.